자, 김문수 전 장관에 이어서 오늘 유정복 인천시장 그리고 또 이철우 경북지사 역시 대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어떤 출사표를 던졌는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겠다는 각오로 위대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정치가 좌우로 분열되고 국민 반목을 조장하는 지금의 대한민국, 이대로는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의 국가적 위기와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통합의 길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살 길은 그 길 단 하나이기에 대통합의 길로 돌아가자고 국민 여러분들께 간곡히 호소드리는 것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유력한 후보인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기적 같은 후보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일들을 현대로 바꾸는 새로운 박정희 구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유정복, 이철우 이 두 분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신데 이렇게 지자체장들이 전부 다 대권 도전을 선언을 해버리면 지자체 행정에 큰 공백이 생기는 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군요. 그런 지적에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다만 한 30여일 안 될 경선이 펼쳐질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공백은 최소화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 분들이 대다수가 국회의원 경험도 있으시고 또 행정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도자를 두고 누군가 어떤 국민의 선택을 다양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나름대로 흥행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께도 좋은 그런 일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이 광역단체장 입장에서도 진짜로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될 수도 있겠고, 두 번째로는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 대선이라는 경선 과정에서 주목도를 높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광역단체장 정치인들 스스로도 아마 출마 러쉬를 계속하는 거 아닐까에 대한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전용기 의원. 저도 뭐 정치적인 결단을 위해서 국민의힘 차원에서 한 분, 두 분 정도 이렇게 단체장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건 정치적인 결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비판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3명, 4명의 이런 단체장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뭐 30일간의 짧은 경선 일정이라고 하지만 이런 단체장들은 1분 1초도 공백은 공백입니다. 저분들의 공백으로 인해서 사실상 3개, 4개 지방자치단체에는 이런 뭐 지사나 시장이 없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것은 오로지 국민의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연출이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실 3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짧다고 하면 짧을 수 있는데 회사도 30일 공간하면 잘립니다. 저런 분들 가만히 둘 수는 없는 부분이고,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고 가르마를 타지 않는다면 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묻고 싶은 생각입니다. 네, 자, 국민의힘 소속의 지자체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출마 선언을 사실상 확정했고, 여기에 또 이장호 대전시장, 또 박형준 부산시장도 대선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동정은 발표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박진원 논설위원, 네. 국민의힘이 지금 대선 후보로 나오겠다는 분들이 15분 남짓이 되지 않습니까? 네. 많게는 뭐 20분까지 보는 분들도 있던데, 이러다 보니까 그럼 과연 어떤 경선 과정을 통해서 후보들을 출연할 것이냐,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일단 오늘 당선거관리위원회가 처음으로 회의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경선 방식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견과 또 의견 충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이제 두세 차례 컷오프를 통해서 후보를 추려내고 최종 본선에 몇 명의 후보를 진출시킬 것인가가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들려오는 얘기를 보면은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최종적으로는 2명의 후보로 압축을 해서 결정하는 방식을 좀 선호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양자 경선에 대해서 약간 반대 입장을 오늘 또 밝혀갖고 좀 네. 주목이 되는데 사실 이 최종 후보를 몇 명이나 하느냐가 왜 변수가 되는가를 보면은 지금 당내에서 이른바 그 탄핵 반대파와 탄핵 찬성파의 흐름이 좀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각 진영의 그 후보자가 어떤 방식이 유리할 것인가를 놓고 일종의 의견 충돌이 벌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당 지도부에서 2명의 최종 후보를 선호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역시 이제 당내에서 심한 좀 견제를 받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가 약간 최종까지 좀 못 가게 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도 뭐 일각에서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확언을 하면서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요. 네. 근데 오늘 이제 회의에서 결정될 것 중에 가장 그 주목되는 것은 이른바 명태균 방지 조항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이제 혹시라도 있을 불공정 시비,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사건 내내 나왔던 내용이 뭐 비공표 여론조사를 이용해서 약간 이제 판도에 대해서 이 투표층에게 약간 그 지지를 왜곡한다든지 뭐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는 각 후보 캠프에서 사전에 네. 당 사무처 기획조정국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하는 조항이 명태균 방지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최종 선거 후보 결정은 5월 3일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김용태 의원도 이 젊은 분들한테 소구력이 강한 젊은 국회의원인데 이 대통령 선거 나오겠다는 분들한테서 캠프에 와서 일 좀 도와줘 이런 제안 안 옵니까? 저는 이제 지도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저희 비대위원들은 캠프에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불가능하게 돼 있나요? 예, 선거를 관리해야 되고 경선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홍준표 시장이 지금 양자 경선을 대선을 모르는 멍청이가 하는 짓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후보들이 경선 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할 겁니다. 이게 다자로 가느냐 양자로 가느냐에 따라서 특정 후보가 유불리가 계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 불만감을 내비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뭐 이해도 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다만 아마 양자로 갔을 때 그리고 결선 투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논의할 거여서 결선 투표를 도입하게 된 그 배경들은 아무래도 당원들과 또 국민 유권자분들의 과반 이상의 득표를 받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특정 후보들이 느끼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유불리를 넣으려고 하는 조항은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이 여권의 대통령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를 예정인데 한 분씩 또 따로 모셔서 인터뷰를 또 진행해 보도록 하죠.